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2강입니다. BJT 일반적으로 이제 BJT를 그냥 우리 트랜지스터의 일종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트랜지스터라고 하면은 우리는 BJT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트랜지스터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를 이해한다. 그리고 트랜지스터의 세 가지 동작 모드를 이해한다. 그리고 트랜지스터 기본 회로의 동작 특성을 해석한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 목표가 되겠어요. 네, 1주차, 2주차 요 정도 알고 있으면은 트랜지스터 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트랜지스터 외형이 우리 교재에도 잘 나와 있던데 보니까 트랜지스터 기본 외형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여기 C1815라고 써 있는데 C1815 C는 A, B, C, D로 이렇게 트랜지스터의 형명을 이렇게 써놨는데요. A와 B는 PNP형을 의미해 PNP. 그리고 C와 D는 NPN을 의미하죠. NPN. 여기 세부적으로 고주파 영역이냐, 고주파 트랜지스터냐, 저주파 트랜지스터냐, 이제 그러한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어쨌든 PNP와 NPN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외형은 이렇게 생겼고요. 요 내부적으로 이 트랜지스터 반도체죠. 이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N형, P형, N형 반도체를 접합을 했으면은 얘를 NPN 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NPN 트랜지스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이렇게 해서 PNP로 이렇게 접합을 했을 경우에는 얘는 PNP 트랜지스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작 원리는 전류가 흐르는 거는 서로 같은 좀 동일하게 이제 식이 완성이 돼요. 즉 여기 IE라고 쓴 겁니다. 이거 IE 화살표 있는 쪽이 2m야. 여기가 화살표가 다리가 이렇게 3개 있지. 여기 지금 이렇게 3개 다리가 3개 있잖아요. 여기도 그래서 그렇게 다리 3개를 만들어 놓은 거야.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 만드는 거예요. 여기도 3개가 이렇게 있어요. 3개가 있는 이 시점에서 가운데 있는 거를 이렇게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온 거를 이렇게 가운데에서 나온 거를 베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이스 단자라고 얘기해. 그리고 화살표가 있는 이쪽을 화살표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쪽을 우리는 2m라고 얘기를 해. 방출하다라는 뜻이지. 2m라고 하는 방출하다라는 뜻이야. 방출하는 것, 방출하는 것 좀. 그래서 여기 2m라고 얘기해. 그리고 나머지 단자를 우리는 콜렉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단자. 그래서 여기 콜렉터라고 써놨죠. 이렇게 콜렉터. 여기 콜렉터라고 해요. 그래서 회로 기호만 이렇게 보고 이 회로 기호 갖고 우리가 맞는 기판이나 뭐 브레드보드나 이런 데다가 꼽아서 우리가 실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가 2m고 이렇게 되어 있지.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면은 요 전류가 이쪽으로 흐른다라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네거티브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인 건데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플러스 포저티브 그리고 여기를 네거티브 이것도 더 어려운가? 어쨌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은 P형, N형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 이쪽은. 그치, N형이 되겠지. NPN형, PNP형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가 가운데가 P면은 여기 가운데가 P니까 NPN형 트랜지스터다라는 얘기야, 여기는. 그래서 이거는 NPN형 트랜지스터, NPN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긴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겠어? P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긴 뭐가 되겠어? N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PNP형 트랜지스터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회로 기호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러면 여기가 P고 여기가 N인 거니까 얘는 NPN형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요약.
여기가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구나. 여기가 P고 여기가 N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몇이 돼? 뭐가 돼? 그렇지, P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PNP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PN형이랑 PNP 를 반도체를 이렇게 접합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 반도체 제조 공정이라고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거를 반도체 공정이라고만 쳐도 이 반도체 제조 공정이 쭉 여러 가지로 반도체 제조 공정 하면은 일단은 삼성 반도체, 삼성에서 만드는 반도체 공정이 이제 주로 많이 뜨고요. 하이닉스도 떠요. 그러면 그거 여러분들 보면은 뭔지 모르지만 아 얘네들 갖다가 수만 번 이렇게 식각하고 확산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트랜지스터 만들어내는구나. 또는 우리가 디지털에 사용하는 IC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대충 간략하게 계략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튼 이런 반도체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데이터 시트 같은 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은 C1815라고 써 있잖아 여기, 그치? 그러면 이 C1815를 갖고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 시트 이 트랜지스터나 많은 부품들의 특성을 나타낸 것을 데이터 시트라고 하잖아요. 그 데이터 시트를 세계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게 점 데이터 시트 .com으로 여기를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은 이제 혁명 치는 게 있어. 그 네임을 치는 게 있어요. 그러면 C182로 치면은 트랜지스터 이거 나와진단 말이야. 그렇게 나왔을 때 이 데이터 시트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고 좀 다르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림은 내가 좀 자신이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세 개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이죠. 1번, 2번, 3번 써놓고는 2m, 1번 2m, 2번 콜렉터, 3번 베이스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 시트를 보면은 그러면 이렇게 써져 있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서 표현한 데이터 시트도 있고 요렇게 표현한 데이터 시트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EBC, ECB, 이미터, 베이스, 콜렉터를 어느 다리다 여기 우리가 어떤 부품을 만들 때는 이 트랜지스터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 다리가 무슨 단자인가를 알아내겠지. 즉 2m인지 콜렉터인지 베이스인지 이거를 알아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거 알아내려면 이 데이터 시트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번, 2번, 3번 써 있잖아. 그래서 1번이 뭐라는 얘기야? 2m. 2번이 뭐라는 얘기야? 콜렉터. 3번이 뭐라는 얘기야? 베이스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이거 갖고 여기에 적용을 시켜야겠지. 이제 이렇게 적용. 보면은 여기가 지금 다리가 이렇게 세 개 나와 있는 거 아니야. 그 다리가 여기를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얘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밑에서 보면은 여기 요 다리를 이렇게 점으로 찍어 놓은 겁니다. 이 다리가 위에서 본 게 아니야. 위에서 본 게 아니라 밑에서 보면은 다리가 이렇게 세 개 있잖아. 다리 세 개를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즉 여기가 1번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1번이라는 얘기야. 여기가 1번. 그리고 여기 2번이라고 하는 건 여기가 2번이라는 얘기야. 2번. 여기 제일 오른쪽이 몇 번이라는 얘기야? 3번이라는 얘기인 거야. 3번이라는 얘기야. 이 각각이 1번, 2번, 3번이 2m 콜렉터 베이스다라는 얘기야. 즉 E, C, B로 이 트랜지스터가 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요거 갖고 이제 많은 회로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되겠어요. 부수적인 이제 2m 공통 회로라든지 그러한 공통 회로에다가 요 핀 번호 보고서 적절하게 연결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 핀 배치도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것들은 봐야 돼요. 실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떤 부품을 조립을 해야 하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얘는 그래서 이거는 무슨 형 트랜지스터라고? 여기가 전류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P고 여기가 N이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NPN이다 라는 얘기야. 여기 P고 여기가 N이니까 얘는 뭐라? PNP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이제 키르이호프의 전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 이렇게 저항이 있고 가장 쉬운 게 이제 저항인 거니까 저항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가는 어떠한 회로가 가장 간단한 회로 이런 거를 하나 볼게요. 여기로 흐르는 전류를 I의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I1은 여기는 직렬로 연결되었으니까 여기도 I의1이 흐르는 것이 동일한 전류가 흐르는 거지 여기. 그런데 이 노드를 만나면서 이쪽으로도 전류가 흐를 거고 이쪽으로도 전류가 흐르겠네, 그렇지? 각각을 구해보면은 각각을 표기하면 여기는 I2 여기를 I3라고 하겠습니다. 저항값이 같으면은 전류는 같은 전류가 흐르겠지만 저항값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I2, I3라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랬을 때 키르이호프의 전류 법칙은 뭐야? I의 1은 I의 2 플러스 I의 3다 라는 얘기잖아, 그쵸? 이 노드로 들어오는 전류는 이 노드에서 나가는 전류의 총합과 같다라는 게 키르이호프의 전류 법칙, 즉 KC로 키르이호프의 커런트 로라고 해서 키르이호프의 전류 법칙이다라는 얘기잖아, 그쵸?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그 이론이 성립이 되는 거야. 요리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요리로 들어오는 전류, 여기 들어오는 전류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전류의 합이다라는 얘기야. 즉 요거는 지금 I의 2를 의미하는 거야. 2m 전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랑 동일한 거니까 I의 2는 I의 B 플러스 I의 C다라는 겁니다. 요 NPN 트랜지스터의 회로 아니 전류 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PNP에서도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IA2야. IA2.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이쪽에서 나가는 전류의 총합과 같은 거지.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를 뭐라고 표현했어? IB.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를 뭐로 표현했어? IC로 표현했지. 그러므로 여기도 IA2는 I의 B 플러스 I의 C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류식이 서로 NPN형이나 PNP형이나 사실은 같아요. 그렇죠? 전류식이 서로 동일하잖아. 그래서 NPN만 그냥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면은 PNP도 부수적으로 잘 따라와지는 거니까 NPN 갖고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 NPN 갖고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이해를 또 돕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입력과 출력이라는 개념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전류를 조금 흘려 들어갔을 때, 여기가 베이스가 이제 우리는 입력단으로 보통 봐요. 그래서 여기를 베이스 IB를 입력단이라고 얘기해. 여기에 조금 전류를 흘려보내면은 여기 이제 전극을 연결을 하는 건데 바이어스를 걸어가지고 순방향 바이어스 걸어가지고는 여기 전류 흘려 들려보내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이쪽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하가 이쪽으로 밀집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으로 전류가 왕창 흐르도록 구성을 하는 것이에요. 즉 이런 얘기 안 하고 베이스에 이게 입력이고 얘가 출력이야. 그러면 베이스에 전류를 조금 흘려보내면은 컬렉터는 왕창 전류가 흘러 들어간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이때 베이스에 조금 전류 흘려 보냈는데 출력 IC는 왕창 굉장히 많은 큰 전류가 흐른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때의 비례 상수가 있겠네.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타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이 베타를 우리는 전류가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가 컬렉터로 흐르는 이 전류가 왕창 흐른 거야. 얼마만큼? 베타배만큼 흐른 거야. 이때 이 베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전류 증폭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얘를 이렇게 쓰면 IC는 베타의 IB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쓴다라는 얘기야. 입력을 조금 넣었을 때 베타배만큼 증폭되어서 컬렉터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반도체를 그렇게 만든 거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PNP도 이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요 트랜지스터 NPN 갖고 한번 아까 여기 썼던 거 보도록 할게요. 2m 전류는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와 베이스로 여기로 들어오는 전류 또는 여기서 나가는 전류인 거니까 베이스 전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IB와 IC의 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키르이호프의 전류 법칙이잖아, 그치? 여기에 IC는
IB 써주고 IB 플러스 IC는 뭐라고? 베타의 IB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베타의 IB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IB가 공통이니까 얘는 I의 B로 묶으면 1 플러스 베타배의 전류가 2m 전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항식, 이건 누구나 요거만 알고 있고 키르호프의 전류법칙 요거만 알고 있으면은 어떠한 식도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은 많은 예제 문제나 문제를 갖다가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2주차 때에는 여러분들 교재로 사용한, 그리고 우리가 교재로 사용할 내용의 4장 이제 전체는 다 이제 수업을 못 하겠고, 거기는 예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2주차 때는 또 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식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면 되겠어요. 요 내용을 이렇게 글자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트랜지스터 2m 공통 회로가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회로를 해석을 하려면, 트랜지스터가 장착되어 있는 회로를 해석을 하려면은 각각의 흐르는 전류와 각각의 걸리는 전압 강하를 구분을 좀 지어야겠지. 그래서 베이스로 흐르는 전류를 IB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리고 2m로 흐르는 전류를 IAE라고 표현했어. 그리고 콜렉터로 흐르는 전류를 ISC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콜렉터 단에 저항 하나 달아놨고 베이스 단에도 저항 하나 달아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전압 레벨을, 여기 흐르는 전류를 조절하기 위해서 가변 저항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가변 저항 말고도 회로를 또 다르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회로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건 가변 저항이고, 여기 다리가 3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험할 때 가변 저항 써봤죠? 3개짜리 다리 3개짜리를 쓰면 되는 거고, 여기가 가운데 다리고 한쪽 다리 이렇게 아무 쪽이나 연결해도 되는 거죠. 가운데는 요 RB하고 연결하면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해놨을 때 이제 한번 IB라는 값, 그리고 요 IC라는 값, 그리고 IE 등등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IB는 저항 RB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IB는 이렇게 쓰면 돼. 그냥 간단하지. IB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자, 회로 한번 또 볼까요? 회로 이론. 이거 R1, R2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는 V라고 할 거야. 그러면 여기로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한다면은 I는 전체 저항 R분의 V잖아. 이게 오음의 법칙이잖아, 그렇죠? 그러므로 얘는 R1 플러스 R2분의 V로 이렇게 전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또한 이 I라는 놈은 R1에 흐르는 전류니까 여기에 전압 강화를 VR1이라고 하면 R1에 걸리는 전압을 V의 R1이라고 할게요. 그 얘기는 R1에서의 전압 강화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이 I라는 놈은 R1에 흐르는 전류야, R1에. 그리고 V의 R1이다 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치? 이게 이제 우리가 회로 이론 때 배우는 내용이지. 또는 얘는 R2에도 I가 흐르는 거니까 R2분의 뭐라고 쓰면 돼? 이때는 그렇지, V의 R2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쵸? 이게 회로 이론 때 이제 배운 내용을 여기 이제 접목시키자고. 그러므로 IB라는 이 놈은, I의 B는 RB에 흐르는 전류야. 그래서 RB에다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인 거지. 전압 강하라는 얘기야. V의 RB. 그걸 RB에 걸리는 전압이다 라고 해서 V의 RB라고 쓰면 되겠네. 그래서 V의 RB로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 VRB는 RB에 걸리는 전압을 의미하는 거고, RB는 이 저항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얘는 RB 써주고, V의 RB라는 놈은 여기에 걸린 전압인데, 여기에 걸린 전압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여기에 걸리는 전압에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빼주면 되지. 즉, 아까도 여기다 그림을 한번 더 그려볼게요.
이걸 R1이라고 하고 여기를 R2라고 할게. 여기 V라고 할래요. 그러면 여기를 V의 R1이라고 한다면 V의 R1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야. 이 지점 즉 그 얘기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의미하는 거야. 여기 걸리는 전압. 이걸 V라고 표현할게. 왜? 하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 같은 노선이니까 같은 전압이 있는 얘기지. 여기도 음극은 여기에서 이렇게 같은 전압인 거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나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나 이렇게 걸리는 전압이나 같다라는 얘기야. 그게 V라는 얘기인 것이지. 왜? 여기가 V라고 해놨으니까. 그리고 여기 걸린 전압은 뭐라고 하면 되겠까? 여기 걸린 전압은 당연히 V의 R2라고 하시면 돼. 여기 걸린 전압인 거니까. R2에 걸린 전압인 거니까. R1에 걸린 전압은 뭐야? 요렇게 V의 R1이라고 표현했잖아. 여기 이 지점에 걸리는 전압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R2에 걸리는 전압이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인 거니까. 그래서 V의 R2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요거 접목하기 위해서 이제 마저 설명할게요. V의 R1이라는 놈은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 V에서 뭐를 빼주면 돼? 여기에 걸리는 전압 V의 R2를 이렇게 빼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V의 R1이라는 이 전압 강화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자, 여기에도 이제 적용할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에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빼주면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지. 그치? 여러분들 실험 때도 이제 오실로스코프나 테스터기 멀티미터 갖고 여기 이제 우리가 측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걸린 전압에서 여기가 걸린 전압을 빼주면 여기에 걸린 전압이지. 그 얘기는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으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 걸리는 R1에 걸리는 전압과 R2에 걸리는 전압, 이게 R2야 지금 R2의 전압의 합이다라는 게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이지 이거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V는 V의 R1 플러스 V의 R2다라는 얘기인 것이지.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V의 R1은 V 마이너스 V의 R2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식이 나와진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에 적용시킬게요. 이제 V의 RB라는 놈은 여기에 걸린 전압을 내가 VBB라고 이렇게 써놨잖아. 이건 아무렇게나 여러분들 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V의 BB라고 써놨으니까 V의 BB라고 하자고. 그래서 V의 BB에서 뭐를 빼준 거야? 그렇지. 여기에 걸린 전압을 빼준 거지. 그걸 뭐라고 써놨어? V의 B라고 썼으니까 그냥 V의 B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B는 RB분의 V의 BB 빼기 V의 B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또한 여기서 볼 때 또 우리가 볼 거는 V의 B라는 놈은 여기와 여기를 측정한 거지. 멀티미터 테스터기 이런 걸 더 생각하면 돼요. 그 얘기는 여기를 이렇게 잰 거랑도 동일한 거네. 이렇게 잰 거랑 동일한 거네. 왜? 이쪽 라인은 여기 같은 라인이니까. 그리고 이쪽 라인은 여기랑 같은 라인이니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야. 그 얘기는 여기를 V의 BE라고 한다면은 VB하고 VB는 서로 같은 값이다라는 얘기인 거네요. 그렇죠? 이 같은 도선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쪽 라인 같은 라인, 이쪽 라인이 같은 라인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이 트랜지스터를 해석할 때 IP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를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 IC는 RC에 흐르는 전류야. 그래서 RC 분의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로 나눠주면 되는 것이. 즉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뭐라고 표현해놨어? VRC로 써놨지. 그래서 여기다가 VRC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또한 VRC는 그러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에서 여기 전체로 걸리는 전압에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빼주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되네. 그치? 오케이? 즉 R2 분의 V 여기 전체 걸리는 전압이 뭐라고 표현해놨어? VCC지. 왜? VCC가 요만큼인데 이 VCC는 기준 전위가 어디야? 여기에 대해서 이만큼의 전위차가 난다라는 얘기잖아. 이만큼의 전압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VCC에서 뭘 빼준 거야? 그렇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빼준 거야. 여기 걸리는 전압. 그걸 뭐라고 표현해놨는데 VC라고 써놨잖아. 빼기. 그래서 VCE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여기 VC는 그래서 콜렉터하고 이미터하고의 전압을 의미하는 거네. 여기 걸리는 전압은 이렇게 여기가 같은 라인이니까 여긴 다 지금 접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랑 이 콜렉터하고 이미터 사이의 전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VCE라고 이렇게 써주면 IC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IE는 IB 플러스 IC로 해가지고 이 IE는 구하면 되는 것이. IE는 그래서 IB 플러스 IC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트랜지스터 이건 이제 2미터가 커먼되어 있어 접지로 커먼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2미터 공통회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러한 내용을 그냥 수식으로 이렇게 써놨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저 증폭률을 얘기한 거지. 콜렉터 IC로 흐르는 전류는 입력 전류 IB에 대해서 베타 배만큼 크다. 그러므로 이걸 베타에 대해서 쓰면은 베타는 IB분의 IC 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IB와 IC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또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로를 내가 이제 구성을 했어. 구성을 했을 때 트랜지스터 이제 증폭률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증폭률에 따라서 우리는 트랜지스터의 동작 영역을 세 개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하나는 이제 선형 영역이라고 하는 선형 영역. 이건 이제 증폭을 하는 영역이야. 또 하나는 이제 포화 영역이야. 포화 영역. 이제 꽉 찼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때는 이 증폭률만큼 이 실제로 구성한 회로도의 증폭률이 못 따라가 주는 거야. 꽉 차가지고는 증폭률만큼 못 따라가 주는 영역. 그걸 포화 영역이라고 얘기해요. 또는 베이스에 전류를 하나도 안 넣어줬어. 전압을 인가를 안 했어. 그래가지고 베이스에 전류가 하나도 안 넣어. 그걸 우리는 차단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 개의 영역으로 동작으로 트랜지스터가 동작을 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구분짓는 것이 이제 증폭률을 갖고 또 우리가 따져줍니다. 그래서 TR 회로의 전류 증폭률을 베타의 CCT라고 표현할게요. 즉 TR 회로의 전류 증폭률이라는 얘기는 지금 이 회로에서 전류 증폭률이 어떻게 되는가를 따져주는 거야. 그 전류 증폭률이 트랜지스터 이 놈의 전류 증폭률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같으냐 선형 영역의 동작을 하느냐 같으냐 작으냐 또는 그냥 IB가 0이기 때문에 차단이 되느냐 그걸 따져주는 그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의 전류 그리고 컬렉터의 전류 베타의 CCT는 당연히 증폭률은 IB분의 IC니까 요거를 갖고 이제 따져준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선형 동작 영역은 회로에서 꾸민 이 증폭률하고 트랜지스터 자체의 증폭률하고 서로 같으면은 얘는 우리는 선형 동작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트랜지스터의 전류 증폭률에 비해서 내가 꾸몄다라는 얘기는 저항을 갖다가 얼마짜리 썼느냐 아니면 전압을 몇 볼트를 인가했느냐에 따라서 회로의 증폭률이 달라진단 말이지. 근데 그 증폭률이 트랜지스터의 증폭률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건 포화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베이스에 근데 전류가 하나도 안 흘러. 그러니까 컬렉터에도 전류가 하나도 안 흐르죠. 그럴 경우에는 차단 동작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IC는 베타의 IB에 해당되는 건데 베이스가 0이야. 그러면 당연히 컬렉터도 0이가 되겠지. 0 되겠지. 그렇게 동작하는 걸 우리는 차단 동작 영역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한번 조금 더 쉽게 내가 한번 설명을 할게요. 내가 이제 사람으로 치자고 사람이나 말이나 뭐 돼지, 소 이런 거로 얘기를 해보면은 밥을 내가 하나도 안 먹었어. 배가 너무 고파.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어. 일을 못해. 그러면 이거는 일을 못한다라는 얘기는 입력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밥을 하나도 못 먹었다는 얘기야. 그때는 어떤 동작 영역이라는 얘기야? 차단 동작 영역이라는 얘기야. 차단되었어. 난 아무 일도 못해. 그게 이제 차단 동작 얘기야. 밥을 하나도 안 먹었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밥을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해가지고는 꾸준히 한 공기를 내가 먹었어. 그렇게 먹으면서 일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는 이
증폭이 잘 돼. 뭐 증폭이 10배다라고 하면은 내가 한 숟가락 먹었을 때 10배 일을 해. 두 숟가락 먹으면은 20배 일을 해. 세 숟가락 먹으면 30배의 일을 해. 이렇게 일을 선형적으로 증폭률만큼 일을 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선형 동작 영역이라고 해. 그런데 내가 한 공기 이상 먹으면은 나는 배가 불러가지고 일을 하기는 해. 그런데 이 증폭률 베타만큼 일을 못해. 왜? 너무 배부르니까 저만큼을 내가 일을 못한다는 얘기지. 그 증폭률만큼 일을 못한다는 얘기야. 그 영역을 우리는 포화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매우 좋겠어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밥을 하도 많이 먹었으니까 일을 하긴 하는데 그 먹은 만큼의 효율은 안 난다라는 얘기야. 그렇게 그 영역을 포화 영역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실제 회로도 갖고 한번 간단하게 한번 2강 때에도 2강 때 이거를 지금 30분이 지났군요. 네. 요 내용은 2강 때 이제 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3강 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2강은 이렇게 이미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BJT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이러한 내용을 이용해 가지고 증폭률을 따져주는 거를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3강 좀 쉬었다가 BJT 특성 기본 정리를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번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도록 노력을 좀 해야 합니다. 몇 번을 다시 시청하고 하고 하십시오. 트랜지스터 매우 중요한 소자가 되겠어요. 네, 수고했습니다.